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광수가 옥순하고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옥순의 마음을 다 가졌다.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또 막 사방팔방 소문을 다 내고 다녔어요. 남자 출연자들 앞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본인은 왜 어디서 옥순이 나한테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옥순은 광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그냥 관심 자체가 없었다. 옥순이 광수를 착각하게 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광수는 혼자 그냥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죠.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뭐 착각은 할 수 있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착각은 할 수 있다 치고 본인이 영수한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영수를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죠. 내가 도대체 영수보다 어디가 모자란지 모르겠다. 영수가 어디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도 데이트를 처음 하고 나서 이제 겨우 둘째 날이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인데 도대체 영수가 어디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거를 영철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가치, 본인의 모습을 더 찌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광수를 보니까 그런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여자에 대한 센스도 없고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센스, 눈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일단 가장 큰 문제, 광수가 영수한테 밀리는 가장 큰 이유 안타깝지만 외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모에서 밀린 거예요. 믿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옥순의 입장에서 옥순의 눈으로 봤을 때 광수는 안 잘생겨 보이고 영수는 잘생겨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두부상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외적인 호감, 영수에 대한 호감이 컸기 때문에 영수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로 보이고 호감으로 보이고 그렇게 느껴졌던 거고 광수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상 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좋다 싫다 이런 거를 평가할 그런 것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둘이 데이트할 때 차 안에서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렁크에 강아지 타는 컨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옥순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리액션. 그리고 광수한테 집중을 하거나 광수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광수 쪽을 쳐다보거나 이런 행동들보다는 본인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그러니까 머리 정리하는데 거의 정신이 없거든요. 영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쁘게 나오는데 내 모습을 정리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수가 그 강아지 이름 황금이라고 하던데 황금이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데 옥순이 그걸 보면서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역시조차 영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저것만 보고는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데이트 상대 선택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했기 때문에 옥순이 광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데이트 초반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 출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영숙님하고 옥수님 관심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사실 저는 옥수님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그냥 내 패를 까버린 거죠. 옥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남자. 내가 비록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지만은 내 마음은 영수한테 다 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상대가 먼저 패를 다 까버렸을 때 본인의 마음을 다 오픈을 해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저렇게 다 오픈을 해버리고 거의 고백인 거죠. 사실상. 그 얘기를 듣는 옥순의 반응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옥순한테 물어봐요. 그 3명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1명이 상철인 거는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을 선택을 했으니까 데이트 상대로 그 2명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1명은 누구냐. 그러니까 약간 고민을 하면서 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광수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랑 성향이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맞춰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광수가 그때그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옥순이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맞춰주는 맞춰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초반부터 저렇게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거에다가 그냥 끼워 맞춰 버리면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뭐 본인은 물론 모르고 있지만 이거를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저렇게 다 나한테 맞춰주는, 나랑 성향이 똑같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어떻게 느껴질까? 많은 남자 출연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성향이 진짜 나랑 비슷하다. 내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도 나눴는데 옥수님이 내가 바로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런 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닌데 초반에 서로를 알아갈 때, 호감을 쌓아갈 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은 그 어느 정도 성향만 맞으면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매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광수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데이트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첫 데이트부터 뭐 까칠하게 너무 내 성향대로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옥순이 물어봐요. 현재 남자들 사이에서 대세는 누구인지, 어떤 연상녀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저거는 다른 남자들의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영수의 마음이 궁금해서 영수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광수가 그거를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게 진짜 남자들의 마음인지 아닌지는 광수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들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옥수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영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영수님도 옥수님을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고. 원하는 정보를 하나 얻게 된 거죠. 4명 중에는 내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1등은 아니구나. 뭐 이 정도의 정보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옥수는 머릿속에 온통 영수 생각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광수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광수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눈동자 하며 하는 행동들, 그리고 말투,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광수에 대한 관심은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눈동자가 광수를 향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게 광수를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광수가 그 고깃집 데이트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밖에서 봤어도 내가 옥수님 취향에 맞는 사람이냐고. 아니 저거를 왜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광수님 제 취향 아닌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골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옥순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질문이다.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렇게 자신감 없는 말들, 행동들까지 보이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 나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광수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맞는 것 같고 외적인 것도 자기는 진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수 보고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밖에서 봤을 때도 호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애매하죠. 말이 길어지고. 그리고 광수가 보면은 자기 자랑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자랑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손기술이 있다.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직업, 한의사라는 것도 은근슬쩍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패널들도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 카메라상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은 두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대조가 되죠. 광수는 몸이 앞을 향해 있고 옥순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순은 살짝 뒤로 몸이 젖혀 있죠. 저거는 예전부터, 예전 기수부터 나왔던 그런 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이 앞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마지못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세가 뒤로 향해 있고 이게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옆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옆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이게 한 번씩 스치는 그런 스킨십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죠. 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는 명확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광수는 카톡 같은 거를 좋아하고 전화는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옥수는 자기는 전화를 더 선호한다. 연인 사이에서는. 사실 광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굳이 내가 전화하는 걸 좀 꺼려한다. 남들보다는 좀 덜 하는 편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는 사실 플러스 되기는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냥 무난한 대답을 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좀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정보를 줬다. 그리고 뒤에 가서 옥순이 전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 바꾸는 모습들.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은 광수는 옥순하고 너무 잘 됐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공백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 없이 말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계속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옥순하고 굉장히 잘 통했다.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서먹함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물론 서먹함이 없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이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사실만으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교감을 나눴다. 서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큰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대화가 끊길 수도 있고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공백의 시간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느낌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저렇게 썸을 타야 되고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에는 그 공백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설사 내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나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크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말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감정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옥순에 대한 호감이 70에서 90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땐 90이 아니고 99까지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옥순도 인터뷰를 보면은 광수하고 성향상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들은 영수님이 더 많긴 했어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느낌이긴 하지만은 확실히 광수보다는 영수한테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영수하고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영수한테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광수에 대한 호감은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옥순이 저는 말하는 거 광수님보다는 영수님이 더 이성적으로 느껴졌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스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수를 완전히 떨궈내는 게 아니죠. 내가 끌고 가면서 아직까지는 호감이 없었어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왜냐? 그 정도의 호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호감이 있는 남자한테 진짜 영수하고 광수랑 비슷한데 영수가 조금 앞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대하지 않죠.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광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광수가 잘리지 않은 겁니다. 본인의 호감의 대상 2명, 광수는 끌고 가는 거고 영수가 안 되면 광수한테 가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도 영수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광수한테 안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쳐내지 않는 모습. 저에게는 조금은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광수가 숙소로 돌아와서 영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그냥 된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았다. 그리고 옥수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느낌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도대체? 강아지 키우는 거, 강아지 좋아하는 거, 서로 자기 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 맞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공통점으로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옥순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느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옥순이 광수를 헷갈리게 했다거나 헷갈릴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옥순의 그 3명, 옥순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3명의 남자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큰 위협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자, 저 결론은 어떻게 내려진 걸까? 어디서 저런 정보를 얻었을까? 그거는 옥순이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느꼈을 때 이제 상철하고 영수잖아요. 상철하고 영수를 봤을 때 본인이 딱 느꼈겠죠. 아, 내가 얘네들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위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들이다. 평가절하를 해버린 거죠.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설사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거. 이거는 진짜 자신감을 떠나서 오만함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유죠.
본인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객관적인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상대방의 외모를 봤을 때 설마 내가 얘네들한테 밀리겠어?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영철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상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철이 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커플 1일차 데이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느낌을 언제 어디서 받았냐고요. 어떤 행동에서.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한 그런 광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순수해서 여자 경험이 없어서 저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그 보내는 신호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물론 옥순이 쳐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옥순이 광수한테 전혀 관심 있는 행동, 관심 있는 표정, 관심 있는 말들을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도 없었어요. 1도. 그리고 그 부분도 얘기를 해요. 그 상철이 얘기한 그 옥순이 관심 있는 3명의 남자 자기가 알아봤는데 상철하고 자기하고 나머지 1명이 영수였다. 그런데 영수가 장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단을 해버린 거죠. 본인이 판단을 한 거고. 글쎄요,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좀 보면은 아마도 옥순이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영수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물어보고 가볍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영수한테는 크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 어떤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한테 그렇게 크게 어필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옥순이 얘기를 했겠죠. 영수가 장을 보러 갔었는데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옥순은 알게 모르게 신호를 줬던 거고 광수는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한 거고 옥순이 너무 좋고 나는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대화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옥순은 어딜 가도 영수 얘기만 합니다. 여자 출연자들끼리 있을 때는 오로지 영수, 온리 영수.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영수하고 옥순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옥순의 표정부터가 달라요. 얼굴에 미소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빛을 보내고 광수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특유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찡그리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영수한테는. 광수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물론 본인은 모르겠죠. 나한테 보여줬는지 영수한테만 보여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옥순의 표정, 태도, 말하는 거 이게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약간 여자한 모습도 보여주고 광수하고 있을 때는 약간 무뚝뚝하고 그냥 대화만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애교도 섞여 있고 귀여워 보이려고 어려 보이려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약간 제스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웃지 않은 여자 의심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 내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웃는 거니까 첫 만남인데 서로 호감을 쌓아가는 상황인데 상대방 여자가 웃지 않는다?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나한테 진짜로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그리고 광수가 보면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 상철하고 옥순이 대화를 하고 와서 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수한테. 광수님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대. 좋아하는 정도가 비슷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수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삐지거든요.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 둘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철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내가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한 상철이 나랑 똑같다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그리고 본인이 영수한테 밀렸다라는 걸 아는 순간 영수를 디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왜 인기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시청자들도 모르고 극소수만 아는 그런 숨겨진 매력인데 본인도 못 찾았겠죠. 영수의 매력. 영수가 굉장히 강력하다. 너무 세다. 남자로서 매력이 너무 넘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옥순이 영수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발끝으로도 안 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다른 의미가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 내가 밀리는 걸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직업도 내가 낫고 얼굴도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광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수는 두부상이 아니라는 거. 두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두부상, 아랍상 따지자면은 아랍상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모거든요. 그런데 옥순이 광수한테 부드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랍상이 아니고 그거는 일단은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옥순한테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모가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해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타입, 두부상, 말랑말랑한 두부상, 부드러운 두부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수가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뭐 S사 거기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 물론 한인사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뭐 오히려 그런 한인사보다 그런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 호감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것보다는 외모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광수는 유머가 좀 없어요. 좀 조급해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영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요 광수가. 그냥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뭐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뭐 잘라내거나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분노에 차서 저렇게 내가 어디가 영수보다 못하냐 왜 영수가 인기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쨌든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직 영수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하는 건데 억울함의 표현이겠죠. 분노의 표현이고. 그래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0이다. 뭔가 판이 뒤집혀서 광수랑 옥순이 잘 될 가능성은 0이다. 잘 되는 걸 떠나서 옥순이 광수한테 관심을 가질 확률이 없어요. 자, 남자한테 중요한 거 여유 있는 모습. 보니까 영수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대화할 때 약간 짜치긴 하는데 여유 있는 모습이 있다. 근자감. 그러니까 광수도 자신감은 있어요. 내 스펙이라든지 그런 배경, 뭐 외모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신감은 있는데 여유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딱 마주치는 순간 막 여자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막 띄워주고 다 내가 해줄 것처럼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외모에서도 안 되는데 성격에서도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옥순이 호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광수가 절대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때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짜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무관심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뭘 해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영수한테 밀린다는 게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남성성 뭐 영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자다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하남자스러운 모습들은 조금 숨기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